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4과 마지막 차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내용을 좀 하다가 마쳤는데, 다섯 번째 단락부터 시작할 차례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Do you think countries are better prepared now for natural disasters? than, 이 better라는 이제 비교급이 있으면 어딘가 than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암묵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than they were in the past. now하고 in the past가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는 그 여러 나라들이 과거보다도 현재의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better prepared,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준비가 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한 단어로 된 답, definitely,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We are constantly developing new flood prevention solutions.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홍수 예방 해결책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Some examples of this kind of measures, 조치, 수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조치 중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얘가 include, 여기 이제 동사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the construction of sea walls and bulkheads. 이 sea walls 하면은 이렇게 방조제 알죠? bulkheads라는 것은 요 교재면 아래쪽에 설명이 영어로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이렇게 수중에다가 칸막이로 물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막는 수중복 뭐 이런 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조제와 수중보를 건설하는 것이 들어가죠. which, 근데 이것은 여기 which 역시 계속 여기는 컴마 관계대명사 관계절 앞에 컴마가 있는데 이 말은 앞에 수식한다기보다도 앞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여기 피체가 이렇게 sea walls and bulkheads입니다. and the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protect, 이것들은 protect the coast, 해안을 보호하고 and 해안을 보호하고 the redesign of power stations and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 sea walls and bulkheads는 하는 건설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해안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또 the redesign and power stations, 여기 이제 조치 include의 목적어가 하나는 the constr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the redesign of power stations and subway tunnels in the New York City area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 주변에 파워 스테이션 발전소 그리고 그 지하 터널, 지하철 터널이죠. 서브웨이, 지하철 터널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fter the devastating damage caused by Hurricane Sandy in 2012 이렇게 돼 있어요. 2012년 샌디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이 미국에 닥쳤어요. 그 맥시마 쪽에. 요 허리케인 샌디에 의해서 유발된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은 후에 뭐를 했냐면은 그 방조제와 그 수중보를 건설을 하고, 근데 이것들은 해안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뉴욕시 주변의 발전소와 그리고 지하철 터널을 다시 디자인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In the UK, 영국, United Kingdom이죠. United Kingdom, 4개의 왕국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another good example,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예가 뭐냐면 the Thames Barrier, 템스강에다가 벽을 설치했나 봐요. Thames Barrier고요. A huge engineering project
designed to prevent London from flooding. 런던을 홍수로부터 prevent, 막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아주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고 있다. 계속 개발하고 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Aren't programs like that very expensive?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매우 비싸지 않나요? 매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What low cost alternatives are there? 그래서 어떤 그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이 있습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어떤 대안, alternatives, 대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flood prevention doesn't have to be expensive. 그래서 홍수 예방은 돈이 꼭 많이 들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have to에 이제 does not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Sandbags, for example, can be a highly effective way of stopping flood water. 모래주머니가 예를 들면 홍수를 막는 몹시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죠. 이런 이제 돈이 덜 드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Is there any more that can be done? that can be done이 any more, 예, 이걸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any more way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way, 방법, 더 많은 방법, 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나요? 그런 건데요. any more ways, 여기 복수해야겠네요.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는, 주어가 빠진 관계절이에요. 행해질 수 있는 어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시제로 봤을 때 이제 any more way라고 봐야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요? Or are we as prepared as we can be? 아니면 우린 as we can be, 여기 be 다음에 prepared가 생략됐죠.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는 한 준비가 될 수 있을 만큼 as, 예, 뭐뭐만큼 동급 비교를 하죠.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게 더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There's always more that could be done. 여기도 역시 똑같은 구도죠. that 다음에 이제 주어가 빠져 있는 관계절입니다. 이 could를 써가지고 여기는 can인데 could를 써서 조동사를 could를 써서 좀 확신이 적다는 걸 표현해요. 조동사는 과거형을 쓰면 과거의 뜻이 되는 게 아니죠.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도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죠. 예, 조동사의 과거형은 불확실성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가정법에서 대체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공손어법에서도 과거형을 쓰는 게 더 공손한 이유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줄이면서 말하는 거니까 그게 가정법이 되고 그게 공손한 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더 많이 있지요. 예, 약간 자신감을 줄여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질문자는 can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대답하는 사람은 좀 더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다라고 요 can과 could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항상 더 있지요. But remember that.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뜻은 접속사 뜻이에요. The government can only be responsible for flood prevention up to a certain point. 정부는 특정한 지점까지 up to까지예요. 특정한 지점까지만 홍수 예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People have to become aware of the dangers of flooding themselves. 사람들은 스스로 홍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This is crucial. 이게 중요해요. Expensive early warning systems are waste of money.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If people pay no attention to them, 가리키는 건 early warning systems예요. 사람들이 조기 경보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여기 if는 앞에 우리가 봤던 if하고 다르죠. 앞에 if는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그 if는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었지만 여기는 그냥 단순한 조건이죠. 사람들이 이 조기 경보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조기 경보 시스템에 가동돼서 이런 문자가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방법인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마쳤고요. 이제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내용을 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이 6개의 진술 각각이 본문 내용과 일치하면 true T로, 일치하지 않은 false F로, 뭐 본문에 그 어떤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은 DNS, does not say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Dan Smith works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아니죠? No, false F로 하면 되겠고요. Risk reduction and risk analysis are both important part of disaster mitigation. 예, 맞죠? 그럼 true. Large scale projects are always effective for risk reduction. 대규모 프로젝트는 위험 감소에 항상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DNS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과의 초기에 봤던 cohesive devices. 문장 단락은 3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나는 coherence, 그 다음에 cohesion, 그 다음에 unity. 이 3개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기억이 안 나면 그때 강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cohesive device, 그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응집, cohesive라는 게 이제 악교, 풀 같은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장치들인데 이런 장치들이 훌륭한 그 학술적 글을 flows easily, 아주 쉽게 부드럽게 흘러가게, 문장이 아주 잘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링크, 연결 장치가 cohesive device인데요. 연결 장치는 보통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pronouns and synonyms, 대명사나 동의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 글 읽을 때는 이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가, 또는 동의어가 나오면 그 동의어가 what refers to what, 뭘 가리키는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여기 예문에 보면 케냐를 가리켜서 뒤에 문장에서 this area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2개의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또 그 다음 요 예를 보시면 drough트로 시작해서 문장을 쭉 하고 if the lack of water 그랬는데 lack of water means that 그랬는데 lack of water는 droughts, 가뭄이라는 것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표현, 여기는 synonym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식 글쓰기를 해서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좀 더 문장과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그래서 대명사, 동의어 이런 게 나올 때는 그게 뭘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시작 부분에 인터뷰 2번째 질문에서 to specific areas라는 말을 이제 댄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고 그 콜론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예, 그게 뭐였어요? 이게 risk reduction and risk analysis였죠. 예, 그걸 가리킨다. 뭐 여기 나오는 이런 대명사들도 여러분이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요. 또 요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되겠죠. inferences, 추론 문제예요. 짝과 함께 보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which of the opinions do you think Dan Smith would agree with? 이 5개 중에서 댄 스미스라는 요 전문가가 어느 의견에 동의를 할 것 같냐? 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1, 2, 3, 4는 본문 내용과 좀 관계없는 얘기들이고요. 5번은 people in flood risk areas need to be educated. 그 홍수 위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는 건데, about the risks and about how they can help themselves.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실 이 사람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도 쭉 읽어보시며 왜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리딩, 여기 케냐의 가뭄에 대한 상황이 나올 텐데, 이것도 여러분 시간을 좀 내서 읽어보면 여러분 강독에 굉장히 많은 독해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꼭 보십시오. 자, 여기 Language Development의 첫 번째 항목은 Academic Noun Phrases예요. 학술 명사구를 하겠는데, 학술 명사구가 뭐냐면은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명사구인데,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어떤 개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좀 더 섬세하고 복잡한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개념들을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기보다는 기존의 단어들을 2개 또는 3개씩 연결해서 소위 복합어, Complex Noun Phrases라고 부릅니다. Complex Noun Phrases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Risk Analysis, 위험 분석이란 뜻인데, 물론 뭐 리스크하고 애널리시스는 2개의 의미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특별할 게 없다라고 이러면 생각할지 모르지만, 리스크라는 게 이제 danger, threat 이런 의미인데, danger analysis라든가 threat analysis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이건 그냥 위험 분석을 이런 상황에서는 risk analysis라고 해야지만 부드럽다는 것은 영어 모국 학자들이 risk analysis를 2 단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게 실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단어처럼, 복합 명사구를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자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좀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그 개념들을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복합 명사구를 만들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한 게 좀 대표적인 거고요. 때로는 명사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는 또 동사와 명사를 변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manufacture the product, 요 제품을 제조하다라고 하는 요 서술어에서 명사구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product manufacturing, 이런 복합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체가 명사구가 되죠. 제품, 생산 이런 뜻이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목적어를 앞에 두고 동사를 동명사를 해서 뒤로 붙이는 이런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거 말고 형용사를 또 쓴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required document, required 그러면 요구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required document를 그냥 뭐 요구되는 서류 이래도 뭐 의미는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비 서류란 뜻입니다. 구비 서류를 required document라고 붙여가지고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해요. 이런 것들이 복합 명사구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하나만 해보면, An important component of managing natural disasters is reducing risk 그랬는데, 이 reducing risk를 그 다음 문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거는 reducing risk는 동명사구예요. 위험을 줄이는 것 이런 뜻이지, 이게 이제 일반 명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 한다면 우리 본문에 나왔죠. risk reduction이라는 명사를 썼죠. risk reduc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이렇게 이제 문장을 시작하는데, 그 risk reduction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자주 쓰이는 복합 명사구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풀어봐야겠죠. 할 수 있을까 보는 게 아니라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Natural Disaster 관련된 어휘인데 이거를 Adjective Noun Collocation, 형용사 플러스 명사 연어관계. 우리가 지난주에 연어관계에 대한 거 자세히 봤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4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 중에 하나가 adjective 플러스 noun이다. 특정한 형용사, 특정한 명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관계의 유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각각 그룹에 이 3개가 형용사 3개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는데 전부가 다 이 뒤에 나온 명사랑 어울리는 형용사들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는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다른 것을 표시를 해봐라. terrible disaster, major disaster, 이게 엄청나게 큰 무서운 재난을 말하는데 natural disaster는 것은 자연재해라는 좀 다른 뜻이죠. 또 severe flood, devastating flood, 엄청나게 피해가 큰 홍수를 말하는데 controlled flood라는 것은 통제를 위한 홍수, 통제용 홍수를 말해요. 홍수 조절 뭐 이건 아니고 통제된 홍수인데 일부러 홍수를 야기해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홍수를 야기해 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번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부러 만들어낸 홍수예요. 그다음 3번은 보시면 ambitious 프로젝트나 large scale 프로젝트가 같은 식이고 long term 프로젝트는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prolonged drought, 오래 지속되는 가뭄이 바로 extreme drought, 극도의 가뭄이겠죠. seasonal drought는 계절 가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름에는 가뭄이 잘 없죠. 다른 계절의 가뭄이 있는데 이제 계절 가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에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한 것을 이 아래에다 넣어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 이상 more than one answer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요. 또 이 문맥에다가 이 표현을 넣을 때 때로는 복수형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만을 해볼까요? 자, 3번 무엇이 sometimes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rivers. 예, 뭘까요? 강의 질, 그러니까 강의 품질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안 하고 하는 정도. 강의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무엇이 사용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 같네요. controlled flood가 일부러 홍수를 일으켜서 막아놨던 댐을 수문을 열어서 강으로 흘려보내서 강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끼라든가 해조류가 많이 껴서 물이 혼탁해질 때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홍수, 이거를 controlled flood라고 한다. 근데 복수형을 해서 넣어야 돼요. 이거 동사라고 하니까 아잖아요. controlled floods, s를 붙여야 합니다. 5번 보면은 1931년에 무엇이 있었다 중국에 where, 근데 그때 그곳에서 more than a million people lost their lives to the water. 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 때문에 lives,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은 홍수겠죠. 홍수면 flood인데 뭐일까요? 여기는 on이 있으니까 하나 단수를 써야 되는데 severe flood, 목숨을 잃을 정도니까, 또는 devastating flood, 둘 다 되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답이 가능하다는 게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7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In an increasing number of places, 점점 더 많아져가는 그런 장소, 점증하는 장소에서 lack of winter rain, 겨울비의 부족이 makes the chances of 무엇 in the summer more likely. 여름에 어떤 가능성을 더 있게 만든다.
여름 동안에 무엇떤 가능성을 더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겨울에 물이 부족하면 눈이 오지 않는다든가 좀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여름에는 뭘 이야기할까요? 네? 뭘 이야기할까요? 비가 났으면 여름에 가뭄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가뭄 세 가지가 있어요. prolonged drought, seasonal drought, extreme drought. 여기는 계절에 대한 얘기니까 여름 가뭄이죠. 쓸 때는 이런 경우는 계절 가뭄, seasonal drough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the chances of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seasonal drought를 그냥 넣으면 충분할까요? 일반적인 걸 말하니까 이때도 나체 명사를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넣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어요. seasonal droughts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reading to는 항상 안 읽고 지나가는데 reading to도 굉장히 유익한 읽을거리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 꼭 읽어보시면 이번 과는 우리가 이제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어휘들 그리고 환경을 설명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여러분이 관련된 그 글을 보게 되면 좀 읽어보세요.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 스스로 독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글을 보더라도 내가 읽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욱더 증가돼서 자신 있게 글을 대하게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